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신나치 판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선준입니다. 안도의 하루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예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생각보다 좀 너무 심각하게 당한 거 아닌가. 그 외국인들도 너무 많이 판다. 왜냐면 반도체도 제외였고 자동차는 이미 먼저 얻어맞았고 주요 종목이 먼저 다 얻어맞은 거나 마찬가지고 피할 건 비껴 있을 건 비껴 있었거든. 수급이 너무 약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물량을 받아줄 세력이 하나도 없어. 외국인들은 팔기 바쁩니다. 예. 팔기 바쁘고 이걸 받아줄 세력이 진짜 없는데 저는 그 관세 부과하면 이제 불확실성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침에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빠지는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관세를 얻어맞는 입장은 생각보다 한 5% 정도 더 맞는 거잖아요. 20% 안짝일 거라고 예상했던 나라가 많기 때문에 일본도 오늘 많이 빠졌잖아요. 아마 그런 것도 작동한 것 같습니다. 일본은 오늘 3% 빠졌어요. 코스피는 0.7%, 코스닥은 0.2%씩 이렇게 빠져서 장 아침에는 막 2%대씩 이렇게 양시장 하락을 했었는데 많이 회복이 돼서 끝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에만 1조 1천억 날렸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카카오 정도 샀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3천억씩 매도했습니다. ATM기지 ATM기. 파는 쪽쪽 들어오니까. 우리 현대차 800억 팔았고 LG엔솔 600억 팔았고 LG전자 500억 정도 팔았습니다. 현대차 LG전자 마찬가지로 관세 타격을 좀 받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핸드폰 쪽에서 좀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애플이 제일 타격이 심하지 않을까? 애플도 심하죠. 애플이 제가 보기엔 애플이 제일 심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애플은 중국이 상호관세 34%에 기존관세 20%니까 54%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애플 타격은 많이 심해서 애플 시간으로 엄청 빠지더라고요. 그 삼성전자도 주로 핸드폰은 이제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는데 이게 동남아 쪽이 전부 다 이 관세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상호관세가 베트남이 46%예요.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있고 여러 가지 동남아에서 이제 특히 의류 OEM 업체들 좀 생산 많이 하는데 그쪽들도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수출하는 거 타격 있지 않을까만 생각을 했는데 동남아 쪽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애들이 좀 깜짝 놀란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빼면 휴대폰은 베트남에서부터 나와 수출하니까 그런 영향 분명히 있죠. 그래서 몇몇 이런 동남아에서 생산해서 미국 수출하는 회사들이 좀 급락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따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만은 그래도 휴장이었나요? 오늘 대만이 안 빠졌네요. 대만. 휴장이었던 것 같아요. 어제랑 상승률 똑같네요. 그리고 홍콩도 오늘 1.6% 정도 하락을 해서 홍콩은 항상 이렇게 관세 같은 우려가 좀 반영이 많이 안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한국보다는 더 빠졌네요. 그나마 좀 안도의 하루였다. 하지만 이제 YTD 수익률은 좀 아쉽긴 합니다. 연초 대비 코스피는 3%대, 코스닥은 1%가 채 못 올랐어요. 그래서 상승분을 많이 반납할 해서 앞으로 좀 달려나가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 정치 불확실성이 내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해소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정치 이슈에 좀 신경을 끄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여전히 미국 시장은 어제 S&P가 0.7% 정도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8%대 정도 상승을 했는데 시간으로 현재 시점으로 S&P가 한 3% 하락 중이고 나스닥은 3.5% 하락 중입니다. 아침에 한 4.5% 정도 하락 중이었는데 그래도 조금 회복이 됐어요. 오늘 업종별로는 제약 섹터가 제일 강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6% 급등했고요. 대웅제약 5%, 유한양행 3%대, 한미약품 2.6%. 전반적으로 제약 쪽에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의약품 관세가 상호관세에서 면제된 것도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IT 서비스 업종에서 이제 카카오가 4.8% 올랐고 네이버 1.5% 상승, 크래프톤, 나이스 평가정보, LG CNS 등이 1%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떨어진 업종은 섬유의료예요. 이쪽이 참 OEM들이 좀 많이 포진이 돼 있는데 JS 코퍼레이션 10% 빠졌고요. 한세실업 8.5% 하락, 화성엔터프라이즈가 7% 정도 하락했습니다. FNF, LF, 한섬 이런 브랜드 업체는 1% 내외로만 하락을 했고요. 운수창고 업종에서 해운 업종이 좀 하락했고 전기전자 섹터에서는 삼성전기가 8.5%나 떨어졌어요. 이게 이제 부품에 다 25% 관세 맞으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개념이겠죠? 그렇죠. LG이노텍도 6.4% 빠졌는데 그 양쪽 갤럭시와 아이폰의 주요 벤더들이잖아요. 핸드폰이 제대로 타격을 받았고 IT 디바이스는 또 관세 면제가 아니었고 반도체만 면제였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진 박하거든. 마진 박한데 저 관세 붙으면 그냥 뭐 날아가니까 이익이 다
네. 그래도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얻어맞아 좀 놀랐습니다. 네. 네, 그렇죠. 좀 타격이 셌어요. 네. LG전자도 5.8% 정도 많이 떨어졌고 LG전자도 뭐 가전 수출에 타격이 있겠죠. 네. 그리고 SK 아이테크놀로지, LG 에너지 솔루션, 뭐 LG 디스플레이, BH 이런 애들도 4% 내외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는 그나마 낙폭을 좀 줄였는데 삼성전자는 2% 하락, 하이닉스는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는 전반적으로 많이 빠졌네요. 타이어 회사들 그리고 일부 석유화학 업체들 그리고 이차전지 업체들 이렇게 골고루 다 하락을 했고 증권업종도 그다음에 하락을 했는데 키움증권이 오늘 특히 4% 많이 빠졌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주문 먹통 사태가 아침에 있어가지고 항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다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세 부과가 됐는데 이제 모든 국가의 10% 기본 관세 요거는 네. 4월 5일부터 그리고 국가별로 다른 이제 상호 관세가 4월 9일부터 부과가 됩니다. 시장 예상으로는 한 20% 정도 예상했는데 25% 정도 이게 한국이 좀 많이 받아서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관세가 결국 발표가 됐으니까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 국면으로 많이 좀 진입을 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우리는 지금 헤드쿼터가 빈자리라서 이게 좀 걱정이긴 하네. 이제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어떻게 낮출 것인가에 대한 협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게 조금 좀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말이죠. 네, 4월 9일까지는 협상의 여지가 조금 남아 있긴 하죠. 그 이후로도 협상은 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얻어맞고 협상하느냐, 빨리 협상해서 빨리 낮추느냐 이게 좀 다른 거니까 나가 좀 이 부분 좀 안타깝네요. 네, 다행인 건 근데 상호관세율이 이게 이제 최상 그렇죠. 최대치이고 여기서부터 낮아질 여지, 뭐 안 낮아질 수도 있지만 낮아질 여지만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좀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관세 타격을 실제 받을 업체들은 이익 컨센서스가 낮아질 겁니다. 그것까지 네. 이제 반영이 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대부분 좀 이제는 조금 이게 했을 때 스카페센트는 캡이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제일 상단이다. 네, 이렇게 상단이 이제 낮죠. 여기서부터 협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들이 매겼던 지들이 받고 있는 관세라는 게 너무 자의적이죠. 자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환율 또 그다음에 비관세 장벽 이런 것까지 다 자기 나름대로 관세라고 환원시켜 가지고 계산을 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거가 이걸 증명해 주면 되거든. 그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거를 빨리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그 미국이 아마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하여튼 일단 질러 놓은 거지. 쫙 질러 놓고 그쵸. 그래 오케이 그건 받을게. 근데 대신 너희 뭐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다 협상인 것 같아요. 네. 네. 반도체 의약품 구리 목재는 상호관세 면제됐는데 네. 별도의 부문별 관세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완전히 안전하다 이건 아니고 지난 2월 달에도 이제 트럼프가 반도체에 대해서 네. 이 품목별 관세를 최소 25% 부과할 거다 이런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에 또 관세 우려가 재점화될 가능성 분명히 있긴 합니다. 반도체는 그냥 관세 붙여서 팔아도 돼. 그래도 된다. 그래도 네, 뭐 주가는 뭐 타격을 받겠죠. 그냥 팔아도 돼. 그냥 관세 붙여서 팔아. 근데 이제 오늘 SK증권에서는 트럼프 1기 때를 사례를 보면은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좀 미국 시장도 상승을 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2018년 6월달에 대중국 관세, 뭐 철강, 알루미늄 보편 관세가 실제로 부과된 이후에 S&P 500은 잠시 주춤하다가 이후에 상승세를 기록을 했다. 그리고 관세 불확실성에 더해서 미국 경기 둔화 우려도 해소가 된다면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조정받은 미국 시장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 미국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S&P 서비스 PMI 3월 지표가 예상을 또 상회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도 일부 완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괜찮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개별 종목별로는 관세 타격으로 제일 많이 빠진 회사가 아마 지누스 같아요. 네. 20%나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향으로 침대를 굉장히 잘 수출을 해서 아마존에서 막 1위하고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물량 대부분을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거든요. 네. 이때까지는 이제 관세가 특히 멕시코, 캐나다 이런 데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관세 네네. 우려가. 그래서 얘네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좀 있기도 했습니다. 네, 경쟁사들은 그쪽에서 생산을 많이 하나 보죠. 네, 근데 이번 보편 관세 발표에서 인도네시아가 32% 관세율 적용돼서 한국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이 되면서 좀 깜짝 놀란 수혜가 아니라 이거는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서진 시스템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8% 정도 하락을 했고요. ESS 생산을 주로 베트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관세율은 46% 적용을 받아서 생각보다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베트남 한국이지 뭐. 한국을 주로 타겟을 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예.
네, 그리고 관세 우려에도 낙폭이 좀 제한됐던 업종이 상호관세 제외된 철강 업종,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뭐 마이너스 크게 시작했다가 뭐 상승 전환하더라고요. 이미 때렸잖아. 자동차하고는. 네. 네, 그리고 전력기기도 많이 급락을 했었는데 많이 회복이 돼서 거의 보합으로 좀 끝났는데 XAI 그 트럼프 회사 있잖아요. 아 트럼프가 아니라 머스크 회사 있잖아요. 걔네는 이제 멤피스에 4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 건설을 하는데 전력 부족 문제에 직면했다 이런 보도도 좀 있었습니다. 그 멤피스에 슈퍼컴퓨터 콜로서스 건설을 추진하는데 100만 개의 GPU를 사용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거에 필요한 현지 전력망 공급이 한계가 있어서 전력 부족 문제가 좀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전력은 계속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관세 우려가 없는 섹터들은 좀 상승을 했습니다. NH가 SM의 목표가를 14만 원으로 8% 상향을 했는데 오늘 엔터 업종도 상승해서 대부분 끝났어요. 예. 그리고 SM에 대해서는 특히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언급을 했습니다. 한한령 이전에 대규모 중국 투어를 진행해온 엑소라는 그룹의 수혜가 전망이 된다. 그래서 타겟 멀티플 PER을 27배에서 30배로 조정을 해서 오늘 SM이 한 4% 올랐고요. 하이브 네. 2%, JYP, YG는 거의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엑소도 엑소지만 이제 라이즈라는 신형 아이돌 남돌이 있어요. YG 기대 많이 하시네요. 그게 이제 중요하지. 이제 차세대가 뜨느냐 안 뜨느냐가 저는 저 SM한테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게다가 남돌이야. 여돌도 대단한 파괴력이 있지만 남돌 파괴력은 훨씬 크거든. 네. 엑소가 최근에 콘서트에서 한번 스포했잖아요. 네, 그 중국으로 추정되는 이제 콘서트 오랜만에 예정이 돼 가요. 있다. 막 이렇게. 네. 네, 그게 맞다면 맞는지는 이제 곧 알 수 있겠죠. 중국은 열어줘야 할 겁니다. 예, 열어줘야 할 거예요. 한국에 계속 유화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북한하고 친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서 중국은 구멍을 찾으려면 한국과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28%나 급등을 했습니다. SK 온에 미국 자회사가 있거든요. SK 배터리 아메리카라고 있는데 이 회사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한 콜옵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4월 1일 날 체결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급등을 하더니 오늘 갑자기 완전 거의 상한가를 찍었어요. SK온이 이제 체결한 콜옵션이 뭐냐면 향후 5년 안에 행사할 수 있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지분 23%를 주당 28,000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입니다. 3,200억 밸류거든요. 28,000원이면 네. 현재 시총이 1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콜옵션을 계약을 했어요. 삼성전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할 때 처음에 콜옵션 계약을 통해서 최대 주주 지위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 레인보우가 갔던 길을 유일 로보틱스가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좀 많이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비싸게 산 게 아닌데도 올라가서 좀 신기하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이 주가는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실적 대비 고평가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삼성이 산다니까 향후에 시너지를 더 많이 기대를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공장을 다 자동화 기기를 많이 투입을 하잖아요. 원래 우리 한국이 자동화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나라였습니다. 네. 네. AMR도 그렇고 나중에는 이제 뭐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이제 로봇을 도입해서 이제 공정에 투입을 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공장의 풍경은 좀 많이 다를 것 같네요. 지금 네. 지어지는 공장들은.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하루가 지나갔는데 뭐 오늘 저녁 미국이 진짜 큰 문제겠죠. 근데 오늘 저녁 미국을 보고 한국은 열린 거기 때문에 내일 빠지는 거 자체로 내일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거는 오늘 소화를 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오늘 빠지는 거는 소화를 했고 네. 나스닥이 3.5%를 기점으로 더 많이 빠지느냐 네. 아니면 이거보다는 안 빠지느냐가 네. 좀 변수일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되게 헷갈릴 거야. 이 관세 붙이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러고. 그렇죠. 미국은 이제 관세 붙여서 물가 오르면 경기 침체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좀 네.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지표로 해소가 돼야지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게 숫자로 나오기는 한 최소한 2-3개월 이상 걸려야 되는 거니까 서로 모르는 2-3개월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10년물 국채금리 이러다가 14% 깨지게 생겼어요. 네,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어제 뭐 미국 10년물 13bp 막 급락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